안녕하십니까. 27년차 성형외과 전문의 이장혁입니다. 미성년자의 수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긴 한데 나라마다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방침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MTF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여성 호르몬을 넣어준다던가, 또 FTM에 있어서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고 남성 호르몬을 넣어주는, 즉 반대되는 호르몬을 넣어주면서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억제해서 2차 성징을 더디게 해서 나중에 성전환을 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문제는 미성년자가 호르몬 치료를 받을 때 충분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인가, 부모 허락은 받았는가, 또 과연 미성년자에게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란은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호르몬 치료라든가 수술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와는 다른 환경인데, 어렸을 때부터 호르몬 치료를 받았을 때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인지, 또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보호자와 관계, 이런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정확히 의학적인 용량으로 호르몬을 투여 받았을 때는 논문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환자를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신중히 생각하라는 상담과 함께 꼭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여러 가지 장단점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되, 가급적이면 성인이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성인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또는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수술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형수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안면 윤곽이라든가 또는 코성형 같은 경우 너무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게 되면 나중에 커가면서 뼈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서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장이 어느 정도 되고 멈춘 후에는 수술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적인 제약, 그리고 본인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보호자와 반드시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소리라든가 또는 목젖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발생을 하면 다시 되돌아오기 힘든 부분들이고, 그 외에 또 어떤 부분들은 호르몬을 멈추면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분들 경우 이 방송을 보시면은 너무 야속하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간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미성년자분들 경우에는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치 이런 걸 볼 때 법적으로도 약간 부족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년이 되어가지고 수술이라든가 호르몬 치료를 후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나는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게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못 봤는데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했다가 다시 여성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하고, 물론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더 깊게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외국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있어요. 실제적으로 성전환 수술까지 다 했는데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서 다시 반대의 성이 되는 성기를 만드는 경우도 봤거든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은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무한한 여력과 생각할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 물론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정신과 진단서도 필요하고 본인이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또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느껴지는 게, 물론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무성도 있고 가슴까지만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호르몬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요구사항이라든가 본인이 원하는 바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F64.0으로 모든 분들을 정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맞는 시술이라든가 호르몬 또는 수술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의 심정이라든가 또는 경험담들도 들어보고 또 저분들은 이런 점들을 고민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참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호르몬 주사 같은 경우도 위생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맞으시는 분도 봤고 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 호르몬을 맞아가지고 문제가 생기시는 분도 봤고 또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의학이 발전하고 또 정보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정보도 찾아보시고 같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시다 보면은 좋은 해결책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남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학적인 소견에 있어서, 의학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의사의 소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